자, 이제 증명 시리즈의 마지막인 수학적 귀납법입니다. 귀납법. 아까 귀류하고 귀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. 이건 뭐냐면은 귀납이라는 것은 들납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, 이건 역시 돌아갈 귀자 이렇게 되는 건데, 즉 우리가 귀납법이라는 말과 연역법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많이 사용하는데, A에 관한 사실, B에 관한 사실, C에 관한 사실, 이렇게 A에서 Z까지 24가지의 경우를 다 알아본 다음에 그걸 일반화시키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, 그것이 귀납이라고 그래요. 귀납적. 그리고 연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확립된 사실로 해가지고서는 그거에서 그 중에 하나인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되고 C는 이렇게 되고, 그런 식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하나하나에 적용하는 것, 이것이 연역인 것이고, 귀납이라는 것은 일반화로 돌아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연역이라는 것은 일반에서 개별로 뽑아져 나오는 거라는 뜻입니다. S가 1, 2, 3에서 N까지 더할 때 2분의 N하고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, 수학천재 가우스는 대여섯 살 때 스스로 깨친 이 공식이 있죠. 그런데 이 공식을 자 증명을 해보라고, 아니 이 공식을 S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이거 N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또 S를 거꾸로 써서 N하고 N-1 점점점에서 여기 1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ES는 N 더하기 1 더하기 N 더하기 1, 여기 N-1이라고 2하고 더하면 N 더하기 1이니까 더 전부 다 위아래 거 숫자를 더해주면 N 더하기 1이 돼가지고서는 이것이 N개다. 이렇게 해서 2분의 N, N 더하기 1 이렇게 쓰면은 이것이 증명 아니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 증명이 아닙니다. 이건 유도고 이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하자면 쓰고 싶진 않지만 closed for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나열한 것을 이 닫힌 표현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, 이건 유도했다고 해서 증명이 아니에요. 어떤 수학 교수가 이 수식을 증명하라고 어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숙제를 냈다고 합시다. 그러면은 그 학생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N이 1일 때, 2일 때, 3일 때, 4일 때가 있어서는 그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100가지의 경우로 해서 전부 다 일일이 다 더해갖고 이 시각하고 맞는 것을 확인했어요. 그럼 뭐 100가지 중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니까, 교수님한테 가서 이거 증명 이렇게 해왔습니다. 이러면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. 그 교수가 잘했네, 굉장히 잘했네. 근데 이건 증명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럼 그 학생이 열받아갖고 그러면 좋아, 다음에 내가 1000까지 해서 보여주겠어 하고서는 갖고 가요. 그러면은 그 교수가 또 다시 보고 잘했네, 하나도 안 틀리고 아주 잘했네, 근데도 이건 증명이 아니야. 이러면 그 학생이 슬슬이 아니죠, 이제 진짜 열받겠죠.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? 10,000까지, 100만까지, 1000만까지 하면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? 라고 따질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 그 교수는 아니,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아니라 100만에 100만 제곱, 억에 억 제곱을 해와도 그건 안 되네 라고 말할 거예요. 참 열받을 노릇이죠. 그럼 그 학생이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요구하는 증명법은 무엇이요? 라고 물어볼 때, 그때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자, 첫째, N이 1일 때는 좌변이 1이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역시도 1이다. 그래서 N이 1일 때는
이거는 오케이, 즉 성립을 한다.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이 50%의 증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.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냐?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, 또 가정이에요. 근데 이거는 잘못된 가정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류법처럼 이것도 나중에 개판될까봐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n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k까지 더한 것이 2분의 k하고 나서 k 더하기 1이다 라는 것이 이게 성립이 가정된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식은 뭡니까? 본질적으로 등호가 연결되어 있는 등식이죠. 그럼 등식의 성질들이 있죠. 등식의 성질도 어떤 겁니까?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도 그 식은 성립한다. 똑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. 어떤 똑같은 수를 나눠도 성립한다. 0이 아닌 한.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성립한다고 가정됐으니까 성립하는 거니까 이제 써먹어요. 어? 이 가정이 돼 있으니까. 그러고 나서는 1 더하기 3 점점점에서 k하고 k 더하기 1을 양쪽에다 해주는 겁니다. 2분의 k하고 나서 k 더하기 1 한 다음에 k 더하기 1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그럼 얘는 k 더하기 1로 묶이고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정리를 하면 2분의 k 더하기 1 하고 k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것이 나머지 50% 해가지고서는 전체 증명 끝.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는 이게 바로 증명이야 라고 그 교수가 말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100, 1000, 만까지 이렇게 성의 있게 증명했던 그 짓은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이 왜 증명이 되느냐. 그리고 여기서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. 자, 왜죠? 아무리 유한한 수가 아무리 큰 수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무한히 많은 수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의 세계는 자연수만 따져봐도 무한히 많고 그렇죠?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무한 전체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300여 년 전에 페르마의 대정리라고 하는 거.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.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은 g의 n제곱이 되는 n은 3 이상. n은 3 이상이고 x, y, g는 정수. 만족하는 x, y, g는 없다. 이건데 조금만 넣어봐도 이것이 어떤 숫자건 다 안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것이 그 쟁쟁한 수학자들이 다 도전해서도 이것이 300몇 년이 걸리게 된 이유는 이건 n이라는 숫자가 무한이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이것을 무슨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 분야와 여러 가지 현대 수학의 그런 기법으로 해서 앤드루 와이즈가 300몇 년 전만 몇 년 후에 이렇게 완전한 증명을 해냈죠. 그래서 무한이라는 것이 이 수학자들은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, 자,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, 그러면은 그 성립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 등식이 됐건 부등식이 됐건 그 식을 활용을 해서 그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해줬더니 뭐가 되느냐면은 n이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일 때까지의 상황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더라 이겁니다. 이렇게 응?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던 거에서 k 플러스 1일 때의 모양으로 바뀌었죠. 이건 단순히 여기는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k라고 성립하면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이
K 플러스 1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어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었던 것을 이제 K를 1로 적용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K가 1인 경우 그때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것이 만족됐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다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죠? 그럼 두 번째도 성립하는 것이 되는 거죠. 두 번째 성립을 이제 확인이 된 셈이죠. 그러면은 두 번째까지. 그럼 다시 또 K가 되는 거니까, K가 2가 되는 거니까, 그럼 또 3인 걸로 자동으로 넘어가고, 그럼 3도 또 확인되고, 3이 다시 K가 돼서 4로 또 자동으로 넘어가고, 즉, 도미노 쭉 세워놓고서는, 하나를 쓰러뜨리면은, 쓰러지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다음 놈을 툭툭 쳐가지고서는 제 아무리 무한히 많아도 그것을 쭉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를 완성해 놓는 걸로 해서 이건 무한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수학적 귀납법의 그런 논리입니다. 게임의 룰을 수학자들이 정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이 왜 이렇게 나는 죽을 똥 싸면서 고생했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. 축구를 하고 싶으면은 축구 경기를 하고 싶으면은 축구의 룰에 따라야 되겠죠. 수학을 하고 싶으면 수학의 룰에 따라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왜 그러는가? 이런 일반인들의 상식과 수학자들의 그런 집요한 그런 논리성과 갭이 존재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수학자들과 이런 일반인들이 좀 더 가까운 접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양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이 게임 룰을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맞박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증명법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. 다른 또 궁금한 주제라든가 답답한 것이 있으면은 최대한 성의 있게 해설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